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만 보더라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내가 바보냐, 내가 병신이냐, 내가 멍청이냐, 왜 나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왜 나도 화를 내야 되는데 왜 나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말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을 때는 뭐 굳이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저항을 하고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정말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대화나 어떤 저항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다. 근데 굳이 마치 여기 이 손에다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때리거나 입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계속 욕하면서 그렇게 분노의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참 무서운 친구예요. 분노. 화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200km로 달리는 이제 기차가 있어요. 근데 화가 나버리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버리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200km의 고속열차가 그 막다르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그 달리는 고속열차를 멈추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버렸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과속으로 쭉 가는 게 내 자신에게 이롭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설령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기차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열차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속열차를 멈추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 현명하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다스리기보다도 나 화났어, 복수할 거야, 나도 똑같이 때려줄 거야, 욕할 거야, 이 나쁜 놈, 평생 원망하고 분노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고속열차가 되어서 다시 막다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내가 원할 때 그 고속열차를 멈출 수가 없다. 이 화라는 곳에 기름을 부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200km, 300km, 400km 어떤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중요한 부분이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또한 지혜로운 것이다. 물론 여기에 병이 될 때까지 참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화내는 사람 한두 사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화를 잘 내는 사장님을 한번 보세요. 그 사장님을 볼 때 믿음이 생기나요? 존경이 생기나요? 아, 저 사장님한테는 저런 카리스마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소한 일로 죽을 듯 살 듯 살아가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멘탈이 약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버럭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줄까? 왜 저 사람은 사람을 때릴까?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남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즉, 화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화를 잘 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이 사람한테 욕하고 저 사람한테 욕하고 불같이 화내고 싫어, 미워,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인이 떠나가게 되고 부모가 나를 귀찮게 여기고 스승들도 나를 싫어하게 되고 친구들도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점점 떠나게 되고 나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즉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나를 점점 떠나가게 될 것이고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마치 화를 내면 내 속이 시원하고 왠지 내가 이기는 것 같고 강자가 되는 것 같고 화를 다 내고 나면 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격하게 화낸 적 있어요? 정말 미운데 엄청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정말 여러분의 심장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아 저녁에 기분 좋게 잘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은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지나쳤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화났다는 것은 이 사람도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똑같이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나는 또 상처를 받으니까 또 화가 나요. 또 그럼 싸워요. 그럼 또 싸우고. 결국 그러다가 서로를 죽이는 게 이제 마지막이겠죠. 아니면 부부지간에는 헤어지고 친구간에는 절교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는 악연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가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은 얘를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둘 다 나쁜 놈이 되어버린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정말로 좋지가 않다. 두 번째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 먼저 알게요. 내가 열심히 차를 이렇게 쭉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어요. 얼마나 이제 화가 날까요? 막 쌍욕을 하겠죠. 우리가 입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더 화가 나니까 나도 보복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이 차 앞으로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멈추면서 이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분 좋게 가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고 날 뻔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짜증 났어요. 나도 너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계속 서로 지그재그로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둘만 보다 보니까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형 사고가 나버린다라는 거죠.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칼을 꺼내서 위협까지 할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거죠. 이 사람이 그냥 끼어들었을 때 나는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좀 비켜주면 게임이 끝날 수 있는데 나도 너한테 똑같이 복수할 거야 하다가 둘이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참 많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이 차에 여러분의 소중한 아기가 이렇게 고요히 이렇게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이 화가 나서 이 차하고 싸우다가 교통사고 나버리면 여러분 차에 있는 이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까지도 다 망가진 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옆에 아기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복수할 거야. 나 화났어. 이렇게 하다가 정작 자기의 아기까지도 잃어버리고 나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라는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 화로부터 빨리 브레이크를 멈춰서 나를 살리고 내 아기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꿈을 살리고 내 행복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당장 화를 내서 이기고 지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숙련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도 이거를 잘 고쳐가지고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즉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화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화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버리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라는 것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화가 나를, 이 화라는 괴물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마치 종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망아지를 내가 잘 길들여야 되는데, 강아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이지 못하면 이 강아지가 아무 곳에서나 오줌을 싸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이 강아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강아지가 잘 갈 수 있다. 그것처럼 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화를 낸다고 해서 뭐가 풀리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화라는 것은 불입니다. 결국은 산에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에 불이 나버리면 온 산이 다 타버립니다. 나무도 없어지고 꽃도 다 타버리고 동물, 뭐 이런 식물들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화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불길이, 화염이 내 몸과 마음을 휩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거죠.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칼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사람을 위협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야수와 같은 동물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성이 사라진 채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당한 만큼 되돌려 줄 거야 하는 아주 무서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꽃이나 나무나 동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불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처럼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옆으로 올까요? 떠날까요? 이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점점 멀어진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불이 나 있으니까 타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린다. 나를 무서워한다. 나를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이 결국은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이제 화를 내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는다라면 내가 지금 이 상태가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에는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다 참으란 게 아니에요. 결국 화를 참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고, 나와 내 주변,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행복, 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화를 근데 내가지고 좋은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화를 내지 않고 충분히 대화로 다 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놓아주면 최소한 나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대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데 왜 나에게 참으라고 하냐, 왜 나에게 이해하라고 하냐. 그게 당장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몰라도 내가 먼저 이 칼을 거두게 되면 당장은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이 칼을 먼저 거두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칼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저 사람도 나에게 칼을 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굳이 어떤 궁풀이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둘 다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 간단하게 내리게 되면요, 이 화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이제 화가 많이 난 사람은 내가 화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결론은 화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 How to. 어떻게 하면 불을 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집에 불을 저지르고 도망갔어요. 방화범이에요. 화가 나죠. 죽이고 싶죠. 당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내가 소중히 힘들게 땀 흘려서 만든 이 소중한 집을 너가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내가 망가졌어. 너무 속상해. 화나. 그래서 이 방화범을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여러분의 방, 마음의 방 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한다라면 방화범을 잡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사이에 나의 소중한 가족은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설령 내가 방화범을 잡았어요. 됐다, 끝났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잡았다 할지라도,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여러분의 실제 방 안에는 가족들이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방화범을 잡으러 가면 이제는 작은 일에도 내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매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결국 피폐해지고 성공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복수한다 한들 우리에게 별로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정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맞고, 도저히 내 역량으로 못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법으로 어떤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내버려두고 놔줘 버리고 그저 내 갈 길을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매일 저 사람하고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을 바에는 그냥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내 갈 길을 그냥 정직하게 가는 것이 낫다. 내가 올바르게 이게 가다 보면 주변 사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을 더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저 나는 더 중요한 것이 내 갈 길을 터벅터벅 이렇게 지혜롭게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가끔씩 어떤 분이 이런 전화가 왔어요. 뭐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얼마나 배신감 당하고 뒤통수 맞고 매일매일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매일 칼을 든대요. 저녁마다 자기도 모르게 칼로 남편을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분노를 그대로 실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살인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소중한 아이들은 이제 누가 키워줘요? 그들도 결국은 살인자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내가 바람을 펴서 그래 화가 나니까 나도 똑같이 바람 필 거야. 그게 왠지 정당한 것 같잖아. 왠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도 바람핀 남편, 아내, 불륜을 저지른 여자, 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한 것도 아니고 가장 멍청한 선택이고 후회되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감정대로 해서 좋을 일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바보라서 멍청이라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야 된다. 나를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된다. 나를 화의 화신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파괴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빨리 그 화를 내 안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놓아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달리던 고속열차를 우리는 원하는 때 멈추면서 숨을 쉴 수가 있다. 화의 불길을 계속 이끌어주면 결국 그 고속열차는 언젠가는 막장으로 가게 되고 부딪혀서 내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참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꼭 정답은 없어요. 물론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화를 내게 되면 내 자신도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굳이 내야 된다면 화 내기 전에 충분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도록 화내지 않고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삶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차를 이렇게 훅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화는 나겠지만 생각해보면 굳이 화 안 내고 내가 뒤로 물러져 주면 돼요. 그게 오히려 똑똑한 거지. 내가 멍청이라서 그냥 뒤로 물러준 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때로는 봐줄 수도 있다.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좀 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밝고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